일본에게 최악의 시대를 선사합시다. 다시는 일본과 엮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 엮인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히 갑의 입장에서 엮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한일 양국을 뜨겁게 달궜던 무역 분쟁.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상대로 규제를 걸었던 일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노 재팬 운동을 펼치며 맞불을 놓았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무역 분쟁의 승패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의 완패로 끝나게 된 것인데요.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려던 일본의 계획이 한국의 전략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술 혁신을 이뤄낸 한국 기업이 일본에게 역수출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악수. 아사히 신문은 하코다 데스야 논설위원의 글을 게재하면서 2년 전 일본이 한국을 향해 규제했던 일이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말하며 일본은 최악의 수를 둔 것이라 자평했습니다. 2019년 한국과 일본을 강타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저지른 한국의 경제제재 조치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에 대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죠. 화이트리스트란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우대하고 있죠. 한국은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었고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19년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항의를 했지만 일본은 철저하게 한국을 무시했죠.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판결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제재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연관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후 일본 언론 보도 결과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생트집을 부린 것이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제재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된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실무자들은 일본의 규제 조치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무진의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틀어쥐면서 일본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한국 기업에게 제품을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만 된 서리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초반의 피해를 금세 극복하고 기술 독립에 성공한 반면 일본 기업들은 피해를 입은 채 어떠한 지원도 못 받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아사히 신문은 잘못된 정책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실패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라 불리는 스즈키 타카시는 방송에서 아사히 신문의 지적은 잘못된 평가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일본 규제 이전 반도체의 경우 일본에게 의지한 세 가지 주요 품목이 있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페너륨 필름, 플루오린화 수소 불화수소. 규제 이후 국산화로 바꾸면서 한국은 일본 의존도를 떨어뜨렸죠. 하지만 스즈키 타카시는 여전히 한국은 90% 이상을 일본에 의지한다고 말하며 수치상으로 낮아진 것은 한국이 우회 수입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에게서 세 가지 제품을 수입한 다른 국가로부터 한국이 수입을 하기에 얼핏 보면 자원 독립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많은 일본인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했죠.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이들까지 있는 상황. 그런데 정말로 한국은 이들 일본인의 주장처럼 자원 독립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감광액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리콘 웨이퍼 상의 패턴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도가 높기에 좋은 감광액을 쓰는 것은 다시 말해 반도체에서 더 복잡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주로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는 음용 포토레지스트로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벌어지고 나서 벨기에를 통해 음용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했죠. 여전히 일본 제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 기회를 미국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듀폰사가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듀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굳이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패널용 필름 재료로 알려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이미 국산화가 완료된 상황. 이미 규제 전부터 국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였던 것이 바로 불화수소였는데요. 불화수소 자체는 생산하기 쉬우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에 앞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수입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 기업이 순도 99.99%에 달하는 불화수소 정제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충남 공주에 위치한 솔브레인은 일본 제품을 대체하고도 남을 정도로 초고순도의 불화수소를 만들어냈는데요. 심지어 국내 물량의 3분의 1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시설이 갖춰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 규제가 한국에게 있어 전어미복이 된 것이라 볼 수 있죠.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자립에 속속 성공하면서 한국 반도체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제품을 선보이며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규제 품목 이외의 분야에서도 국산화를 성공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용 구리 도금액 원천 기술을 한국에서 독자 개발해낸 일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에 필요한 구리 도금액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항상 수입하는 국산화율 제로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1만 5천 번의 실험을 거쳐 끝내 편차 2% 이내의 제품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현재 대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국내 반도체에 도입될 예정이며 오히려 구리 도금액 강국으로 평가받던 일본에게 역수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회로 형성 시 화학 반응에 사용하는 물질인 전구체 역시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했지만 최근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역수출이 가능해졌죠.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은 일본 배터리 회사들을 제치고 차세대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출시하며 명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차세대 배터리 제노를 헝가리 공장에서 양산하며 BMW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등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B3에 따르면 한국은 2차 전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44.1%를 차지하며 중국과 일본을 따돌리며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33.2%, 일본이 17.4%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일본 규제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역으로 일본보다 더 뛰어난 제품들을 생산해낸 것이죠. 산업동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재, 창피, 부품 소부장 대일 의존도는 15.8%로 2012년 24%에 비해 8.2%포인트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부장 수출 역시 증가했는데요. 지난 1-7월 기준 2032억 달러, 한화로 239조 원을 기록하면서 10년간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해 일본에게 제대로 된 한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규제에 꺾이긴커녕 일본을 비롯한 세계 국가에게 한국이 수출하는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 신화인터텍은 수입을 걱정할 필요 없는 3D 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며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3D 필름 사용을 문의하며 역으로 한국 기업의 문을 두드렸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규제가 백신 역할을 해주었다고 말하며 일본 덕분에 한국의 히든 챔피언 기업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일 기업 간 역학 구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일본 정부는 당황하면서
수출 규제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원인을 중국과 미국의 탓으로 돌리며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질투를 보냈죠. 이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규제 해제를 위해 한국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불행하게도 현재 일본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 제품을 얻어내지 못해 한국은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죠.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을 가르치지 말고 무시하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본 국민들은 왜곡된 정보에 휩싸여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무역 분쟁에서 완승을 거둔 한국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한국의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정부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라. 이제 반도체 소재 산업도 국산화 성공했네 해 열심히 많이 돈 벌어놔야 인공지능 로봇 우주 기술 등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곳에 쏟아부을 수 있다 화이팅.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선진국 10위 안에 올렸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의 투표에서 한국을 선진강국 5위 안에 올려놓을 것을 기대한다. 대한국민 만세. 아베가 강제징용 판결 취소한 하면 수출 규제안 다고해찬 다여 똑바로 보도하세요. 소부장 최고인 일본은 한국의 모든 인프라 소부장으론 뒤처지니 수출 규제에서라도 한국만 잡으면 숨통이 확 트이니 그 방법뿐이지 다른 의향은 절대 없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